핫산! 아이고 연말정산 환급에 뱉고 있구만.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경제생활 케빈입니다. 핫산입니다. 오늘은 핫산처럼 연말정산 환급액을 뱉어내시는 분들을 위해서 소득공제와 수익 두 가지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핫산은 소득공제 연금 저축 가지고 있나요? 네? 소득공제랑 연금저축이랑 무슨 관계가 있어요? 일단 세액공제라고 하는데 요즘은 네. 이 아래 보이죠? 이 정도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요. 오, 대박이네요. 이것 때문에 연금저축을 가입할 수는 없잖아요. 제 주위에선 뭐 마이너스도 나고 그래가지고, 그리고 전 쓸 돈도 없고 그것 때문에 저는 가입을 안 했어요, 실은. 일단 먼저 쓸 돈도 없다고 했는데 네. 어차피 쓸 돈이 없기 때문에 아껴서 연금 가입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제 생각으로는 연금저축이 마이너스인 분들은 보험에서 초창기에 사업비를 떼는 연금보험에 가입하신 그 초창기 부분이거나 또는 연금 펀드를 가입하셨는데 관리를 잘 못하신 분들의 확률이 높은 거죠. 보험, 펀드, 그게 뭐죠? 이 연금의라고 되어 있는 상품은 연금 신탁, 은행에서 할 수 있는, 그 다음에 연금 보험, 그 다음에 연금 펀드,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아마 핫산은 리스크를 좀 좋아하고 나이도 아직 젊으니까 연금 펀드를 하는 게 훨씬 더 효과가 있을 거예요. 아, 펀드요? 네. 그럼 아까 말씀하신 수익을 거기서 얻을 수 있는 건가요? 그쵸. 보통 사람들은 연금으로 소득공제만 받고 수익을 내지 못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맞아요. 제가 증권사에서 15년 정도 근무하면서 연금 펀드로 생각보다 훨씬 높은 수익을 내신 분들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그렇게 높은 수익이 났는지 네.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가르쳐 주세요. 그럼 이제 가입하는 거죠. 말씀 들어보고 해야죠. 케빈, 저에게 펀드를 이제 추천을 해주셨는데 그렇죠. 수익을 낸 분들까지 많이 보셨다고 그러셨는데 네. 그분들은 도대체 어떻게 투자를 하셨길래 연금저축을 하시면서 수익을 많이 보셨어요? 연금저축 펀드는 네. 펀드는 아니잖아요, 그죠? 펀드이지만 펀드는 아닌 네. 펀드 같은 너. 네. 펀드. 즉 네. 연금 상품이다 보니까 보통 연금 펀드로 수익을 많이 내신 분들의 특징은 장기적인 투자 마인드를 가지신 분들이 많다는 것을 저는 확실히 느꼈어요. 장기적. 예. 예. 그래서 단기적으로 1년, 2년 해서 마이너스 10%, 플러스 10% 이런 것들에 연연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처음에는 사실 모아가는 돈 금액이 작잖아요. 그쵸. 그때 나타나는 수익률이 크게 의미가 없는 경우가 많은 거죠. 1, 2년 가지고는. 그렇죠. 왜냐면은 200만 원이 10% 빠지면 20만 원이지만 네. 나중에 2천만 원이 됐을 때는 1%만 올라도 20만 원이잖아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초창기에 특정 지역의 수익률에 너무 연연하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쌓아가면서 글로벌 경기의 선순환을 통해서 인플레이션을 그 수익으로 취하는 과정을 겪어가고 겪어가고. 네. 그 과정에서 자산업을 한번 노릴 수 있는 타이밍이 한 번씩 오는데 그때 그걸 수익으로 취하신 분들이 보통 수익을 많이 내시더라는 걸 느낀 거죠. 그럼 그분들은 관리를 잘 하신 거네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제가 본 계좌들은 우리나라 한 10년 전에는 우리나라에만 100% 그 주식형 펀드에 몰빵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네. 그래서 그분들이 좋은 펀드에 투자하신 분들은 의외로 수익을 상당히 많이 보셔서 지금 2배, 3배가 돼 있는 분들도 계시고 반면에 그 당시에 좋았지만 지금은 유명해지지 않고 또 투자 금액도 적어진 펀드에 투자하신 분들은 지금 10년이 지났는데도 원금인 분들도 많이 있으십니다. 저런. 그럼 마이너스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글로벌 분산도 중요한 거고 또 특정 지역에 투자할 경우에 어떤 펀드가 좀 더 장기적으로 운용을 잘하고 있는지에 대한 선택도 분명히 필요한 거죠. 그렇군요. 케빈, 핫산? 분산 투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심지어 글로벌. 네. 근데 그게 좋은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좋은 거죠. 좋은 것? 너무나 좋은 네. 것? 일단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는 확실히 도움이 되겠죠. 그쵸. 그 1화에서 이제 분산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 주셨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우리나라도 예전에 IMF가 있었고 네. 또 재작년에는 브라질이 안 좋았고 이렇게 특정 시기에 안 좋은 섹터 국가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한 국가에 몰빵하기보다는 분산해서 투자하시면 리스크 관리는 훨씬 더 수월하다고 볼 수 있고요. 네. 우리가 근데 오늘의 주제는 단순히 그 리스크만 줄이는 게 아니라 수익을 내는 거잖아요. 그쵸. 수익. 그렇죠. 네.
분산 투자를 통해서 오히려 수익을 높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왜냐하면 2005년 그 시기에 중국이 상승할 때 거의 지수 자체가 거의 3배가 올랐었고요. 예, 그죠. 네. 중국.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저는 잘은 모르지만 중국이 대박 났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죠. 지금도 중국은 그때 지수의 절반 정도밖에 회복을 못해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재작년에는 베트남이 한 50% 올랐고, 그 다음에 작년까지 미국도 좋았고, 그런 특정 시기에 특정 섹터가 우리의 생각을 훨씬 넘어서서 수익을 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딱 올라가기 시작할 때 투자해서는 사실은 그 수익을 취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미리 분산을 해서 가지고 있되 당장 그 지역이 좋지 않더라도 적립식으로 저희가 연금을 쌓아가다 보니까 폭발적으로 성장할 때 그 수익을 취하면 생각보다 큰 수익이 우리에게 오는 경우가 있는 거죠. 일단 잘 깔아두면 그리고 계속 적립을 하다 보면 그쵸. 좋은 것들이 툭 튀고 올라왔을 때 거기서 또 수익을 가져갈 수 있겠네요. 그렇죠. 다만 이거 한 가지 있어요. 그 섹터에 펀드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보통 그 잘 나가는 섹터이지만 좋지 않은 펀드를 선택하면 수익을 주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꾸준하게 자라는 펀드, 그러니까 너무 갑자기 확 상승하고 이런 것보다는 꾸준히 오래 운용을 한 펀드에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섹터에 우리가 너무 많은 펀드를 골라서 투자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 정도로 글로벌 분산하시면 추가적인 수익을 충분히 내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케빈, 실제로 분산 투자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하긴 하죠. 그죠. 일단 증권사에 가셔서 증권사. 연금저축 계좌라는 걸 개설하시면 네네. 그 안에서 다양한 펀드를 처음에 등록을 하고 아주 쉽게 전화나 인터넷으로 조정을 쉽게 하실 수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처음에 괜찮은 펀드를 먼저 선정하셔서 등록해 놓는 게 추후에 관리하시기에 매우 이제 쉬운 방법이 되는 거겠죠. 그렇군요. 그렇게 관리를 한다고 해도 저는 잘 모르니까. 그렇죠. 그래서 좀 그런 팁 좀 가르쳐 주시면 안 돼요? 일단 제가 딱 2가지만 오늘 짧게 말씀드려 볼게요. 2개. 네. 꼭 잘 들으시죠. 2개. 일단 첫 번째는 일단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건데 혹시 연금을 언제부터 그러니까 받고 싶으신 거죠? 실제로는 뭐 한 60살 정도가 되면 물론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 되긴 하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 60살 정도가 되면 이제 좀 들어오는 돈이 좀 줄어들 테니까 그때쯤부터 받으면 좀 좋지 않을까요? 그러시면 제 생각에는 50세, 즉 50세. 연금 수령을 원하시는 10년 전부터는 네네네. 채권형 펀드의 비중을 10%씩 계속 늘려나가는 게 전 좋은 것 같아요. 즉 처음에 50세까지는 100% 주식형으로 관리하셔도 전 무관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충분히 그 사이에 수익 났을 때 채권형을 바꿀 기회는 수익금을 떼어낼 기회는 있고요. 다만 그 당시까지는 주식형으로 투자를 하면서 수익을 내는 기회를 얻고 이제 50세부터는 1년이 지나면 주식형 90%, 채권형 10%, 또 51세가 되면 주식형 80%, 채권형 20% 이런 식으로 해서 쭉 나가다 보면 60세가 되면 채권형이 100%가 되겠죠. 그렇겠죠. 그때부터는 채권형 이자를 계속 채권형의 이자는 보통 은행 금리 정도보다 약간 높을 텐데 그 정도만 받으시면서 60세부터 연금을 수령하시게 되는 거죠. 이게 최소 10년 이상 나누어서 받으셔야 세금 혜택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로 관리하시는 게 일단 가장 그 연령에 맞는 위험자산 비중에서는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10년 전부터 미리 은퇴 준비를 그렇죠. 해야 된다라는 그리고 처음부터 관점이겠네요. 나이가 네네. 젊으신데도 주식형 비중을 나는 안전한 게 좋다고 하셔서 50%, 40% 하시고 채권형 비중을 늘리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제 생각으로 연금 상품을 워낙 길게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주식형이 좀 많이 있어도 리스크가 생각보다는 크지 않다고 보는 게 좋고요. 만약에 주식형 펀드가 가지는 그 마이너스 10%, 15% 이런 변동성이 싫으시다, 아예 전혀 그런 과정조차 겪고 싶지 않다, 결과랑 상관없이 이러신 분들은 제가 볼 때는 증권사보다는 연금 보험이나 연금 그 은행에 있는 신탁으로 가입하시는 게 더 그분들에겐 좋겠죠. 그렇군요. 그래도 장기 레이스고 이렇게 오늘 얘기를 들었는데 한번 시도해보고 싶은 생각이 좀 들기 시작했습니다. 자, 바로 가세요.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죠. 네, 두 번째요. 처음부터 글로벌 분산을 적절하게 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렇죠. 근데 그 분산은 이제 처음에 분산을 전체적으로 하는 게 어떤 효과가 있는지 말씀드린 거고 이번에 네네. 말씀드릴 방법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우리나라는 무조건 넣고 우리가 우리나라 국민이고 우리나라의 산업을 살려야 되고 우리나라에 계속 살 거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의 기업들의 자본을 대주는 거죠 이 자체가. 네. 그 다음에 선진국 두 군데, 보통 개발도상국 두 군데. 저는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 독일, 그 다음에 베트남, 인도. 뭐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면 왜 이렇게 하냐면 글로벌 그 경기가 좋아지고 나빠지고를 반복하는 과정에서 그 글로벌 자금들이 선진국에 들어가는 타이밍과 개발도상국 쪽으로 들어가는 타이밍이 달라요. 네, 단순히 어떤 나라가 경기가 좋아서 오르는 것도 있지만 전체적인 그 자금의 흐름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분산을 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정말 특이한 게 선진국의 특징, 뭐 전기전자나 이런 업종이 강한 반도체 이런 게 강한 특징도 있고 반면에 개발도상국이 강한 뭐 철강, 조선 이런 게 강한 특징도 가지고 있고 좀 골고루 분산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그 산업적인 환경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보통은 언제나 중간 정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만 투자했을 때는 선진국이 확 오를 때도 약간 덜 오르는 느낌. 그 다음에 개발도상국이 확 오를 때도 약간 덜 오르는 느낌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국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반드시 포함시키는 걸 저는 권유해드립니다. 그러면은 총 5개. 그렇죠. 그 우리나라 선진국 두 군데, 그쵸? 그다음에 개발국 두 군데 한 총 5가지의 펀드를 가지고 일본은 선진국이지만 넣지 않습니다. 그 자금의 흐름을 꼭 이용하셔서 단순히 분산만 하시는 게 아니라 분산 투자 효과를 극대화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왜요? 아니 근데 그 분산도 하고 제가 관리도 하고 뭐 사고 팔고 근데 사고 팔고를 어떻게 해야 돼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네. 연금은 장기 상품이니까 너무 사고 팔고라고 해서 집중할 필요는 없고요 일단. 네. 다만 수익이 많이 났을 때 언제 매도할지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어렵잖아요. 네, 그 타이밍이 너무 어려워요. 저는 두 가지로 그것도 얘기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내가 가지고 있는 섹터의 지수 수익률이 단기적으로 30% 이상 급등할 때 급등. 네. 네. 단기적으로 어떤 섹터가 글로벌에서 가장 많이 수익률을 낸 다음에는 한동안 1등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통계적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가지고 있는 지역이 급등했을 경우에 수익화한다. 그리고 그 펀드의 원금까지 수익화를 하고 그 채권형으로 그러니까 수익이 충분히 났기 때문에 그건 일부를 보내고 나머지는 또 새로이 들어오는 월 납입금은 새로운 섹터에 집어넣는 게 일단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고요. 일단 번도는 좀 킵을 해둔다. 급등한 경우에만. 그러니까 급등한 그렇죠. 경우. 천천히 올라서 30% 오르는 거는 좀 해당이 안 되는 경우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금리죠. 금리. 또다시 얘기 나오는 금리. 네. 즉 금리가 아주 낮아서 글로벌이 점점 올라서 미국이 금리를 계속 이번에도 올렸죠. 몇 년 동안. 그렇죠? 네. 그러면 결국은 금리가 아주 낮을 때가 어쨌든 경기가 안 좋을 때고 금리를 점점 올릴 때 글로벌 경기가 좋아질 때라고 하면 네, 맞아요. 저번에 그쵸. 경기가 좋아지는 그쵸. 지표라고 네. 말씀해 주셨죠. 오히려 그러면 그 자산의 상승이 일어나는 거고 그 시기를 주도했던 게 이번엔 미국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언제냐? 미국이 더 이상 금리를 못 올리는 거 아닌가라는 의문이 작년 말부터 나왔었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부터 미국 지수가 오르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금리를 기준으로 삼을 때 언론에서 나오는 거랑 조금 거꾸로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낮아서 경기 안 좋아할 때 펀드를 파시는 게 아니고 금리가 오르고 하는데도 경기가 좋아서 더 올리는데 여기서 더 못 올릴 것 같네? 이런 느낌의 언론에서 뉴스가 나오면 그런 뉴스는 누구나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때 수익을 취하시면 제가 볼 때는 충분히 관리를 하실 수 있는 거죠.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관심을 조금만 가지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잘할 수 있을지 너무 걱정이 돼요. 잘 모르기도 하겠고. 그러면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또 팁을 하나 드릴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핫산처럼 정말 어렵다고만 하시고 관심을 갖기 싫으신 분들은 연금 TDF TDF. 예, 네. 타겟 데이트 펀드. 네. 그 사람의 어떤 그 인생의 주기가 있잖아요. 나이에 따라서. 네, 뭐 은퇴도 있고 뭐 그쵸. 이런 것들이 결혼이 있고 또 연령도 있고 수령 시기도 있고 연금에 대해서 보면 그런 타이밍에 맞게 알아서 관리해주는 상품이 이미 출시가 되어 있고 그런 게 있어요. 최근에 상당히 많은 자금이 그쪽으로 들어가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혹시 다 귀찮다 그러면 그쪽으로 고민해 보시는 게 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대신 해주는 거기 때문에 뭔가 좀 직접 하는 거랑 좀 차이가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제가 생각할 때는 수익이 괜찮게 나올 거다.
그러니까 아주 좋기는 어렵다라고 좀 생각이 드는 이유가 이게 연금 상품이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보면 안 좋은 지역에 투자가 되고 좋을 때 좀 팔고 이런 사이클이 더 좋을 텐데 아마 TDF조차도 모두에게 1년 수익률도 공개되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당장 좋은 지역에 좀 더 많은 그 섹터에 그 돈이 들어갈 확률이 있다고 보고요. 그러다 보면 괜찮은 수익률을 내지만 장기적으로 자산의 완벽한 레벨업의 타이밍은 취하지 못하는 게 아닐까 하는 좀 걱정이 있긴 합니다. 또한 경제는 사실은 공부하면 할수록 배우면 배울수록 그 투자에 유리한 부분이 많은데 네네네. 이렇게 무조건 맡기기보다는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학생도 투자에 적극적으로 뉴스도 보고 이렇게 투자에 임하는 게 더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작은 돈이지만 당장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티끌모아 태산입니다. 태산. 아하! 소득공제도 되고 제가 투자를 할 수 있게 어떤 투자에 대한 결심까지 먹었다는 그쵸. 예. 네. 아는 만큼 보이는 것 같고 알아야 움직일 수 있는 것 같아요. 케빈쌤 감사합니다. 뭐냐? 드디어 제가 뱉은 이 소득공제 제가 다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슬기로운 경제생활 케빈 하수안이었습니다.